안녕하십니까. 이정팀장 최일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당진의 미래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긴급 점검, 당진시 2년 남은 공교학점제 준비와 진로 지도라는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상되겠으며 국민의례 등 임시 행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코로나 3단계로 확진자가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의원이신 최연숙 총무위원장님의 주제로 의정 토론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사실 토론회가 3번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더 이상 연기가 되면 고교 학점제에 대한 공론화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심도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토론자님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진시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그리고 서산시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학부모들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체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띤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진시의회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면 직접 생중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춘천 뉴스에 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1,500건의 조회수가 있었답니다. 그게 10시 이후에 그 기자님이 올려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보니까 1,500건의 조회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교 학점제가 뜨거운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세리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인해서 재미있는 그리고 열띠고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먼저 발제를 준비하신 중앙대학교 청소년 사회복지 교수님으로 계신 오세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 고교 학점제 담당 백재흠 장학사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의회에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상현 의원님은 정말 입법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현 의원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손원영 우리 당진시 충남의 소통령이라고 합니다. 요리서당의 대표님이시고 지금 현재 당진시 운영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가장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엄마로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사무국장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웃동네. 가장 당진하고 서산은 문화환경, 교육환경 모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르는 형제 같고 또르는 자매 같은 도시입니다. 바로 서산 선암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셨는데 서산에서도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천미애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민간의 영역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엄영철 선생님은 익히 알 겁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련 깊은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엄영철 선생님 오늘 토론 준비로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리 이동. 소개 다 하셨죠? 제가 혹시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대학에서 사실은 세안대학교 AI 교수님, 빅데이터 전공자인 이동수 교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중요한 학부 회의로 인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학하고 고교 학생들하고 지역하고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꼭 좀 강조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안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과 교수님이신 오세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당진시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더욱 정착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발돋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토론회이니만큼 도대체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 이 아시는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도입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피는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추진 방향, 세 번째는 추진 계획, 네 번째는 충남 당진시를 중심으로 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공지능, 아까 교수님 오시기로 하셨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굉장히 급격한 사회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고 직업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도 유행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학년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학생의 수가 아주 줄어들고 있죠. 저 때만 해도 막 50명, 6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소수, 30명 내외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 앞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잠재력을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세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우리 청소년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성향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속상하게 생각하는 어떤 용어, 문구가 있는데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지금 현실을 아주 직시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디지털을 기반한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매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19세기, 20세기의 방법이 아닌 다양화돼야 되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진로와 직업이 바뀐 만큼 진로나 학업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양극화, 교육 격차가 또 굉장히 심하죠. 저는 이제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제 강남 쪽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랑 또 여기 제가 당진에도 지인이나 기타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 격차가 정말 심하구나라는 것을 얼마 멀지 않은 우리 당진에 와서도 사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출발선, 그래서 어떤 미국의 학자는 이 유아 때 이미 이 유아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연봉이 결정된다. 이때 무슨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 교육에 따라서 아주 평등한 출발선을 가진 이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고교학점제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우리가 주도적이고 좀 책임감을 가진 인재가 양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시행된다면 예상되는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은요, 굉장히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대로 그냥 타인의 관리에 의해, 선생님의 관리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면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으로 인하면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돼야 됩니다. 또한 자율적인 또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굉장히 이런 민주시민의 역량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사들께서 입시에 관련된 지도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변화는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는,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실을 돌아가면서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심,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는 방향에 있어서요, 경쟁, 그동안 우리가 경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 이런 오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육을 보면, 물론 이 교육을 인해서 큰 성장이 있었지만, 이 이면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아주 우울, 슬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피해서 이제 포용해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요. 학업 설계를 이제는 직접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직접 하는 주체로서 기반이 마련돼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온라인의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교육이 더욱더 기반하여 더욱 확대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학교 교육의 경계가, 우리가 학교의 문은 굉장히 두텁고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들의 카르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게 경계가 확장돼야 되고, 사실은 이제는 이 경계가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체제가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역사회 또한 이 교육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교육 과정은요, 이제 영역이나 단계별로 선택을 합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학생 기반의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대학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제 쉬는 시간마다 돌아다니죠.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수를 하면요,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학점 취득에 의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점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개정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래 학습자상과 역량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 앞으로 마련돼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창의성,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상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래의 주도에서 이런 역량을 좀 더 반영한 교육 과정과 학점을 기반으로 한 좀 유연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조가 개편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학점이 우리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0점부터 이렇게 쭉 우열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여기 핀란드 같은 경우는 페일이 4, 점수 4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보면 엑셀런트부터 시작해서 쭉 잘했다, 굉장히 탁월하구나, 아주 잘했다, 잘했다,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런 식의 평가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호주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성적표 90점, 100점, 뭐 매우 잘함, 잘함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 것들과는 차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패스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캐나다도요. 캐나다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이수했구나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50점을 맞으면 패스구나. 또 다른 나라 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국은 60%네요. 60%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이랑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에서 학점을 줄 때 60% 이하는 F학점, 여러분들 받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쪽 여기 이제 표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자료에다가
번째 놓았습니다. 해외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요, 졸업 요건인데요. 졸업 요건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이수하는 학점이 가장 높습니다. 210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2등이 되는 거죠. 192학점이고요. 그 다음에 3년 한상 시간, 공부할 시간을 보면요. 역시 미국이 1위, 우리가 2위입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필수, 선택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 평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더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입니다. 절대평가예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핀란드. 절대평가의 개념을 아시죠, 여러분? 절대평가는 남들이랑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에 내몰리면서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교학점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고교학점제는 좀 늦었다 생각이 들지만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현행과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현행의 경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이렇게 개편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제시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기주도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학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는 청소년 굉장히 이게 고민해서 1위로 나옵니다. 꿈이 없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 때까지 뭘 해야 될지 잘 몰랐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연구들을 보면요. 맞춤형 지원 설계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나 진로검사 이런 것들이 이런 진로나 학업 설계에 도움을 좀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에서 제가 연구를 지금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요구도를 다 반영해서 무슨 과목을 필요로 하는지, 무슨 과목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기반으로 한 과목을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조직도 또한 문화도 개선돼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드십니다. 갑자기 제도를 변화한다고 하면서 업무가 과정되고 있고요. 항상 지금 야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멘붕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조직이나 문화 이런 것들도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또한 학점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형이 정립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국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습 경험을 좀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 이제 생겨납니다. 지금 이것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스마트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에듀테크 기반에서 또 스마트 교육을 역량 강화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발제 자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도에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학교랑 B학교가 있으면요. 서로 과목 하나를 함께 서로 나눠서 학생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A학교에 특성화된 어떤 과목, B학교에 특성화된 과목들을 다 오픈해서 서로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K-에듀의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개통해서요. 23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9과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과목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학교 다녔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뭐 열 몇 과목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809과목이나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서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 학점 은행제와 같은 모습으로 맞춤형으로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보면 당진시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진시는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독합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학점제 도입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학교에서 비난 학교의 비하가 아니라 이것은 지역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학교 간의 교육 여건의 어떤 한계 극복하고 ICT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서 농촌 지역이나 기타 이런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점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는요, 2023년도에 일반 계고가 연구 선도학교로 100% 지정하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와 농촌 교육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도시의 경우는요, 제가 서울, 경기를 말씀드리면요, 협력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서로 협업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부에서도요, 농산 어촌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교 학생들을 대비해서 충남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지도죠. 여기에 지금 학교들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 안의 교육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과목 선택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수급 문제. 과목만 늘어나요. 교사들은 똑같은데 수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도 또한 굉장히 과해지기 때문에 업무 분담 문제, 그 다음에 졸업 요건이나 학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로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좀 강화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학교 안과 밖의 진로 지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걸 비단 고교 학점제는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학교 밖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래서 벽을 좀 허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협력 구축. 세 번째는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우리 충남 당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죠. 이 특성을 반영해서 연구가 좀 바탕이 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충남 당진의 자원들을 활용해서요, 충남형 고교학점제의 모델이 개발돼야 합니다. 외부 자원과 협력하는 방안들도 마련이 돼야 되고요. 지역사회 공동체가 모두 협업해야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돼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연구를 2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진시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런 대비와 또한 이런 토론회와 같은 이런 관심, 기타 이런 준비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충남 당진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대비와 시행을 응원하며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세비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잘 들으셨죠? 자, 지금 발제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장 이제 축소를 되게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대로 이렇게 준비만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저희 대학 입시가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무조건 하라는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부모의 도움이나 누구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고교 학점제는 또 한 시름을 안겨주는 지금 형상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학부모님들은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 과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어디를 체험을 하고 또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연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고교 학점제가 왜 도입이 됐는지, 이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착을 위해서는 이 지역하고 그리고 교육계, 그리고 학생, 학부모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과제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사들의 가중한 업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해야 할 업무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우리는 모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 김진호 과장님을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왜?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그리고 행정 그리고 지역사회 다 같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토론의 방식을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 돌아가면 그 다음 주제로 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피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스피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은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당진시 외에 조상현 의원님께서 지금 오세비 교수님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상현 의원님께서 제가 토론자로 나오실 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과연 행정적인 지원과 의회에서의 제도적인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제가 고민해 보면서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오늘 조상현 의원님 발언을 해주십시오. 네, 조상현 의원입니다. 원래 그 토론자로 오시기로 했던 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셨다고 제가 급히 대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준비를 못했고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준비 못한 게 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토론회의 목적은 우리 그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에 관한 규칙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입법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결과로서 다음 우리 의회의 안건 선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건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우선 살펴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나 청소년재단 조례나 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또 직영 청소년 시설 운영 규정,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청소년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나 또 직영 청소년 시설 운영 규칙 이 두 가지가 다 방과후 학교에만 이게 치중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내에 그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쪽에서 못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면 자유학교제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 재단 산하에 들어있는 직영 청소년 시설 운영 규정에는 모든 부분이 방과 후의 기본학습 과정이나 전문 체험 과정이나 재령활동, 토요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행 시책에 대해서 당진시의 현행 시책을 보면요, 가장 이 고교 학점제와 연관이 되는 곳이 이제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세 가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을 교사를 지금 디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교사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과 가능자라든가 창의 체험 가능자라든가 마을교육 가능자, 그 다음에 강사 양성 과정이 필요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배움터라 그래서 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 자치 자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의 몽실학교나 경기도 창의 학교나 이런 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데요. 단체당 청소년 자치단체당 한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연간 자원봉사 멘토를 한 명씩 붙여서 지금 현재 6군데에서 연천, 송악, 송산, 순성 이런 데서 지금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 6개 곳이 보면은 마을 조사단이나 마을 직업 탐구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 체험, 또 동물 보호에 대한 것, 그리고 환경 공부나 또 특이하게도 이제 진로 체험 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진로 체험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지금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다벅스라고 하는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학교 연계된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리스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당진에 있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전부 그 진로 체험 지원 센터라는 걸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와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거의 근거 법령은 그 진로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시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없습니다. 진로교육법에는 조례로서 이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져 있는데 전국에 우리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한 27군데가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내용이 실질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진시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센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전혀 유명무실한 센터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을 적용해서 지금 현행 조례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시책을 보면 제가 공부해 온 것은 한 5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청소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만든다든가 또 간담회를 강화한다든가 지역 기관과 소통을 좀 강화한다. 또 교사에 대한 강화 연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내용 중에 타 지자체의 내용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그겁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이 보편화가 돼서 아이들이 예전 같으면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그 거부감 또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진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진로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곧 그 유권자가 될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과연 그 노동이나 어떤 노사 협상이라든가 또는 유권자가 알아야 될 당진의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했는가? 또 그 아이들이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교육도 진로교육과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로교육이라고 한다면 보통 아까도 4차 산업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그 성공한 탤런트나 4차 산업에 대한 박사님한테만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미술과 이 예체능의 비전은 학원 강사한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술학교 미술교육에 대해서 학사를 받았더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성악가의 비전은 당진 시립합창단의 단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보통의 직업인들에게 어떤 강의의 기회를 주고 실질적인 강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꿈을 쫓는 그런 강의가 되서는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고교 학점제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혼란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대학처럼 들어갈 때 전공이 정해져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자유학기제 할 적에 좀 더 많은 직업적 경험을 줘야 된다. 이것이 없이 이런 준비가 지자체에서 없이 바로 고교학점제에 넘어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한번 해보다가 많은 이런 고교학점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상현 의원님께서 정말 실질적인 의회나 행정에서의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 방과 후에만 청소년 시설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그리고 민가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로 체험 또는 자유학기제나 그 자유학기제에서 우리가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였고 학점제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제조차도 저희는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결국 조상현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같이 협력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들, 정말 시의회나 행정에서의 역할을 고정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상현 의원님 이렇게 우리가 의회나 행정에서 해준다면 당진시의 고교 학점 제도는 사실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과 의회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백대흠 장학사님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도교육청에서 고교 학점제를 담당하고 계신 장학사님입니다. 우리가 박재흠 장학사님의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10분 이내로 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백재훈입니다. 이 10분 이내로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사업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고교학점제의 출발은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취지는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반을 갖다가 마련을 했고요. 지난 2월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고요. 지난 8월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아마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비전이 학교가 학생에게 맞추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로 말씀하신 오세비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성일 수는 있지만 대입에 의해서 이게 좀 종속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에게 돌려주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에게 돌려주자면 결국 학생들은 본인에 대한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아이들한테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인식에 대한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본인의 진로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요. 그 과목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진로를 갖다가 설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 지원, 그다음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다양한 학교 단위 사업인 고교학점제 지원,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현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화면에 나왔지만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는 고등학교는 일반 계고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외고나 뭐 과학고 같은 이제 특목고가 있고요. 그다음 뭐 잘 아시다시피 합격 제철고나 아니면 이 당진 정보고 같은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는요, 보통 교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특목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전문교과 1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전문교과 2인데, 어쨌든 일반계고 아이들은 그동안은 보통 교과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학생 과목 선택권을 갖다가 확대하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의 어떤 심학습을 위해서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2를 배우기도 하고요. 본인의 진로 적성에 맞춰서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2도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단위학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과목 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 저희도 단위학교에서 과목 개설을 갖다가 교육과정 편제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일 때는 보통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3년 동안 이수하는 교과목 수가 평균 한 47개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를 하고 확대를 하고 관련한 지원을 한 결과 현재는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는 지금 평균 72개 교과를 갖다가 단위학교에서 개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치적으로는 뭐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72개 교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교과고요. 아까 제가 일반 계고는 보통 교과를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통 교과의 과목 수는 총 104개 교과입니다. 그 중에 70% 이상을 갖다가 단위학교에서 평균적으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교육과정에서의 주인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교사에서 학생에게 주자라는 뭐 저희의 어떤 생각대로 많이 이제 펼쳐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행 지금 학교마다 교원 수급은 학급수 단위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도 있을 거고 대규모 학교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이제 배치되는 선생님 수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과를 못 엽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3학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와 운영 방법에 따라서 학교나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 다음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등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펼친 결과 매년 한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지만 다른 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개설되는 여러 가지 교과에 대한 수강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점제라는 부분이 어쨌든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교원 수급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다양한 교과를 갖다가 구성하기 위한 단위학교에서의 적절한 환경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인 학교 공간 조성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24년까지 모든 일반고에 다 적용을 해서 학교에서 뭐 소인수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규모 교실이나 아니면 대규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실 아니면 뭐 아이들이 이제 공강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강실이나 뭐 온라인 학습 카페, 가변형 교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발맞춰서 현재 지금 37개의 교가 지금 사업을 완결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3년 동안 매년 13교씩 지원을 해서 최종 일반계고 76교에 모두 지원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교원 수급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공동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교육과정을 갖다가 확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두 번째는 학교의 수요를 저희가 좀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갖다가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모든 단위학교의 수요를 저희가 일괄 취합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강사를 공개 채용해서 단위학교에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점제 관련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제한된 시간이라 우선은 여기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짧은 시간에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 학부모님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거는 기존 교육체제와 고교 학점제 체제의 비교 설명을 사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태용 장학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 가장 큰 변화는 미수제라는 게 도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취평가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에 부총리께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발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행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부터 학점제 요소를 갖다가 단계적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일선에서는 그 말을 갖다가 고교학점제의 조기 도입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은 2025년,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이 맞고요. 2023년에는 학점제의 일부 요소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재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204단이라는 수업량을 갖다가 충족을 해야지만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기준도 잘 아시다시피 출석일수입니다. 학교 출석일수가 매년 191일인가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3분의 2 이상만 이제 출석을 하면 이제 졸업이 되는데요.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아까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각각의 학점에 대해서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량의 기준이 우선 가장 큰 게 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었고요. 수업량 자체도 그전에는 204단위를 갖다가 이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192학점으로 그러니까 결국 12학점이 이렇게 수업량이 적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에 대한 기준도 아까는 출석일수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각각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학점에 대해서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이수가 나옵니다. 그러한 이수 학점들이 192학점이 되면 졸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점제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학의 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학과도 다른 점은 대학에서는 유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급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금 가는 학점제라는 것은 유급이라는 부분은 없고요. 학년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성취율에 도달하지 못한 그리고 출석일수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은 미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체가 저희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사전에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방 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철저히 하고 있고요. 미수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보충이수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졸업에 대한 기준, 그 다음 수업량의 기준이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크게 바뀔 예정인 게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은 고통교과 안에서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 과학탐구 실험 이런 것들이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2학년 때는 선택교과라고 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현행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교과는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는 간단하게 절대평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취평가제와 더불어서 등급제가 같이 표기가 됩니다.
등급제는 잘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교과에 대해서는 좀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절대평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등급제를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표기를 하고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물론 그런 과목 체제도 나중에는 좀 바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의 어떤 성향을 가진 성취평가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존의 학습 체계는 학생의 선택이 없다는 거. 결국은 고교 학점제의 시행은 결국 목적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진로하고 연계성, 그리고 대입하고의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과연 받아들이는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금 백태음 장학사님의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학부모님들께서 손원영 학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체감하기에는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여태까지 발제도 들었고, 그리고 장학사님의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조상현 의원님께서 행정적 지원 의회에서의 제도화 이런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런 점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학부모 입장으로서 이런 점이 너무 속상하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또 대학하고의 대학 입시하고 또 연계성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하소연 좀 풀어주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네, 풀겠습니다. 저는 현재 합덕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중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경우에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025년도에 전면화하겠다는 게 시행일자가 2023년도로 좀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사실상 너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달리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비가 거의 안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학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거는 그냥 서류상 제도권적으로는 준비가 되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봤을 때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발제 속에서도 보셨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저희가 마이스트고에서는 이렇게 중심으로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9년도, 20년도에 당진 정보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할 때 시범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세무회계과하고 물류유통과가 있어서 그 과 내에서, 그 학교 내에서만 아이들이 교차 지원해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정보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 좀 공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공감을 잘 못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고에서는 입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과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고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전면화 시기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아이의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다반사인데 관심은 많습니다. 많지만 아까 최 의원님께서 중도일보하고 이렇게 올렸더니
사실 조회수가 1,500건이라고 했는데 관심은 있겠죠. 교육이니까 관심은 있는데 사실 그 관심 속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게 파악이 됐는지 그것조차도 궁금하고요. 또 제가 오늘 또 오전에 중학교 수업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제가 봤더니 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조차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궁금증을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그 선생님들께서 속 시원하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는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뭐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은 뭐 도교육청의 홍보 에듀넷 뭐 거기 같은 데서는 가끔씩 올라오긴 하지만 각 지역을 돌면서 학교를 돌면서 홍보를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개별 선택 중심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사실 선택 과목을 수강자가 없으면은 폐강이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듣고 싶은데 얘는 그게 너무 듣고 싶은데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못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자유학년제 하면서 사교육이 사실은 처음 의도는 좋았는데 사교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장학사님.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만약에 듣고 싶은 거 진짜 듣고 싶은데 못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많나요? 그리고 정말 밀집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죠. 그런 곳은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과연 24년까지 그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은영 학부모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목을 개설할 때 과연 어떻게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 비인기 과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에 그 간일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홍보나 그 체감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장학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좀 이따가 그 답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 분 더 서남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천혜니 학부모 회장님도 또 만만찮게 또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서산에서 날라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급하게 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꼭 나오셔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먼 길에 오셨습니다. 천은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서산 서남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천혜미입니다. 지금 현재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학부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저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라는 자체 인식이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알고 계셔도 어떠한 제도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학부모님들이 염려스러워하는 고교학점제 제도는 얼마나 교과에 알맞는 교사 편성이 이루어질지가 일단은 가장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공강시간도 솔직히 두려운 부분들은 많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14세, 15세, 16세 아이들이 얼마나 본인의 진로를 탁월하게 결정하고 무언가의 과목을 결정하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결정도 어려울 테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이 혹시나 낙오가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도 걱정스러운데 일단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지식을 조금 많이 공부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염려라든지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든지 그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입장에서 잠깐 내비쳐 보았습니다. 네, 역시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고교학점제를 딱 치면요, 이 지자체 비수도권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대부분 댓글이 어디에 있냐면 수도권이나 그 서울 교외 지역에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가장 학부모들이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지자체에서 가뜩이나 지금도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도심하고 우리 이 지역에 학력 격차가 심각해서 이게 과연 자본주의의 가장 이게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학부모님의 대표에서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얘기 들었는데 가장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두 분입니다. 이분들은 학부모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교육적인 마인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과연 이게 2년의 시간을 앞두고 과연 정착이 잘 될 수 있을지 정말 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엄영철 선생님까지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답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한 분의 우리가 지금 토론자 중에서 이 엄영철 선생님은 지금도 청소년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이라는 특히 성악의 지역에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공모 사업을 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청소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 사업을 하기에는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 민간의 주도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저는 엄영철 선생님 지금 많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제시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엄용철입니다. 되게 크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사업가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최소한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하는 정도의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제에서 오세리 교수님께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재흠 장학사님께서는 충남도에 관련된 고교 학점제 관련돼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또 질문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옆에서 있는데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도움을 받고 싶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 많고 할 얘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저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제한 아이디어를 좀 내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수치적으로 여러분들 발제 자료 또는 그 나눠 배포된 자료에 보면은 눈여겨볼 만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돼 가지고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분들께서 특이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신 게 있는데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한 80%대를 이렇게 찬성을 하셨고요. 교사분들은 한 44%. 그러니까 약간 반대쪽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교사분들께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교권이 그동안에처럼 조금 더 약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뭐 학교 밖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높은 거는 지금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과외를 받아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지 않나. 사실은 학교 밖에서 이런 교과 과정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논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과연 공신력 있게 이루어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교과과정 정규 과정에서 제가 그만한 역량이나 학점을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한테도.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학교 내에서 또는 교육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현재 상태에서 봐서도 1%에서 2, 3%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상하건데, 그러면 학교 밖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교의 어떤 문호나 이런 거 개방이 안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론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가 사실 지역에서 여러분들 다 익숙히 아는 부분들인데 지역에는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핵심을 잡아서 청소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 관련된 부분, 스마트 그린 교육 관련된 내용에 집중을 보통 해왔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 문제가 우리 지역이 정말 최상위급에 해당되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순위가 매우 높은 쪽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청소년들과 했었을 때 매우 감명 깊게 느꼈고, 문제 인식이라든지 나중에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도 매우 획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 문제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출발을 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라든지 스스로 사회적 기여를 한다든지 세계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도 기르고, 이것은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에 좀 파고들게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에도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연계해서 한다면 청소년 참여하고 학교와 자연스럽게 학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보는 것을 한번 교육부라든지 관계 당국에서 또는 시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서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요청 사항이고, 추가적인 토론 관련돼서는 다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엄명철 선생님께서 학교 밖에서의 학점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 학점제가 과연 학교 밖에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요율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그 학교 밖에서의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점에서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상현 의원님께서 5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현 의원님한테 토론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조금 이렇게 엄영철 선생님께서 조상현 의원님께 질의를 해주십니다. 네. 사실 초반에 조례라든지 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조금씩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잘 통합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라든지 법 개정하는 부분이나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에 기본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하나 요청 드릴 겸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역에서 그 마을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 교육에 관련돼서 그 연계해서 일도 하기도 하는데 뭐 마을 교사라든지 지역에서 문제 얘기를 한다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확대도 많이 되고 법적으로도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당진 지역은 조금 아쉬운 것이 시, 교육청 또는 민간 또는 학교, 대학교를 말하는데요. 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포함해서 이렇게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의 성공 사례를 아직은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적인 부분과 그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즉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5월 달에 그 덕동초등학교 6학년 어린 학생들이 그 MTB 자전거라고 뮤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와서 시장님 저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장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어떠한 그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발표를 더 잘하고 더 구성을 잘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 그 학생들이 직접 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시장님하고 관련 팀장들하고 다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에 그게 생기는 성공 사례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진의 이제 마을교사 자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예산을 투입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시청에다가 세우고 있다. 그게 2천만 원짜리다. 근데 그것을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을 교육이라든가 자치하고 연결된다거나 문화단체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단체에서 또는 그 미술단체에서 그것을 작품으로 해서 영역을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세운다면 그 2천만 원에 대한 돈은 광고사로 그냥 가서 이렇게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술을 살린다든가 문화를 한다든가 교육에 기여하면서 그 나오는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해서 그것을 돌려서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조상현 의원님한테 조상현 의원님 5시 반에 가십니다. 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참 내가 이 조례 또 이런 부분에 또 법적인 규제 문제도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없습니까? 네네. 우리 장학사님께서 또 조의원님한테 의원님께 저 그냥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있는데요. 저희 충남에는 잘 아시다시피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14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의 이제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경비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진이 아마 14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그 당진 시의회에 정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 지원 사업 중에 3번을 보시면 현행 시책과 예산의 사용에 3번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AI 교육 선도학교 지원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AI 융합 교육과정 중점학교는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로 중복 지원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진시의회에서 다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예산 지원이 아마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경쟁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정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부분인데 공간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진시에서 단위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단위학교에서 훨씬 더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이나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제한 사항이니까 제한으로 받도록 하고요. 보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캠퍼스형 고교 이렇게 해서 공간 구성을 해서 하나의 학교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강좌를 하기 위한 것을 구축해 놓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하는 것들이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연히 우리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할 적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202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다가 좀 공문을 시도했는데, 그쪽 부분에도 이제 고교 진로 지도라든가 이쪽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당진시가 교육경비가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사실 학생 수에 비하면 학생 수 1인당 몇천 원뿐이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당진시가 결코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24,000명의 학생들이 쓰기에는 사실은 교육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교육 경비가 제대로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이 고교 학점제나 진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투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현재 교육 경비는 당진시는 시설비 투자로 하드웨어 투자로 3분의 2가 소요된다는 거. 그렇지만 고교 학점제를 대비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점점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과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으로 3분의 2가 지출이 교육경비가 소요가 된다는 거는 지금 고교 학점제하고 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됐을 때에는 이 부분에 좀 더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조상현 의원님께서 지금 5시 30분에 소리 없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 조상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백태임 장학사님에게 답변이 되어야 될 순서입니다. 지금 두 분의 학부모 대표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백태현 좀 장학사님께 10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의 시간은 토론회에서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오늘 그만큼 장학사님의 포지션이 크다는 겁니다. 10분 동안 이 두 분의 염려와 우려를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가 바로 장학사님의 몫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10분 내에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교법 학점 인정이라는 부분을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교육부 종합추진계획에 보면 학교법 학점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역사회 이제 교육자원을 고등학교로 이제 유입시켜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좀 더 풍요화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실제로 보면 어떤 이제 수식어가 이제 제한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붙어 있냐면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그리고 박사급 전문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교원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시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련 교원단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학교법 학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올해 계획으로는 올해 이제 연말 정도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학교법 학점이라는 부분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종의 캠퍼스형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동교육과정이 아까 제가 우리 충남은 학교연합 지역연계 온라인 대학연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세종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이상으로 한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치 이 부분이 좀 공방 같아서 제가 좀 방어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난감스럽긴 한데요. 우선 아까 우리 학부형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지금 학점제 관련해서 좀 준비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의견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당연히 어떤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당연히 뭐 수정도 하고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국가 정책 사업이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거 바꾸자 해서 확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과목수를 갖다 늘린다라고 하면 현행 그냥 행정학급 기준으로 기존에는 과목마다 뭐 한 반에 25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4개 반이 신청을 하면 100명의 학생들이 듣는 거고 어떤 과목을 갖다가 3명이 있다면 75명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로 간다라고 하면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 역시 아이들에게 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무조건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이 환영을 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내신에 대한 유불리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1차로 타겟팅을 했던 부분은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형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학부형님들이 말씀하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정책 이해 및 인식 개선의 부분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14개 시군 지역 단위로 학부모님들 교원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진에서도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조금 학부형님들의 어떤 그 기대와 달리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절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은 2025년이고요. 23년에는 그 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행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는 고교학점제의 일부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이지 절대로 고교학점제 적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학부형들이 가장 관심 있는 대입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현행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5년도 아이들이 신입생이 대입을 치르는 28년도에는 대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그 미래형 대입과 수능 개편은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교과가 아이들한테 받다 보면 당연히 소인수 교과가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과목 선택이 학생 수가 적다면 그냥 없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최대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교육청의 자랑인 충남 참학역 공동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요구 수준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어. 이거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감은 없으셔도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표현 중에 쓸데없는 과목에 대한 개설 이 부분은 물론 예전에 어떤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듣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감히 그게 쓸데없는 과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쓸데없는 과목이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과학 쪽에는 물화생지가 있습니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학년 때 나는 지구과학 관련 계통에 대한 어떤 학자가 돼야겠지 해서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좀 듣다 보니까 지구과학이 영 아닙니다.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이 중간에 진로를 갖다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도록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설정을 하고, 물론 저희가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와 우리 각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단위학교에 그런 부분을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동안 이 고교교육이라는 부분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1, 2년 사이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번 정부와 우리 시도교육청을 한번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전처럼 지식 위주와 기능 위주의 어떤 한정된 지식 역량을 갖춘 아이들을 우리가 양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믿어주시고요.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지지를 해 주셔야지 충남만의 고교 학점제 운영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당진 관내에 이제 신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평고등학교에서는 충남만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참교실 길잡이 학교를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최종 목적은 중소도시 읍면 단위 형태인 이 당진시에 알맞는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도출이 최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당진고는 연구학교를 19년도에 지정이 돼서 그 당진 안에의 어떤 운영 모델을 갖다가 구안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절대로 시범 운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 결국 누군가를 위한 시범 운영이잖아요. 아닙니다. 마이스터고는 20년도에 시작했고 특성화고는 22년도에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일반고는 25년도에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이지 절대 시범 운영이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백혜영 장학사님이 그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대변인 같으세요. 네, 사실은 대변인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아주 홍보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공동교육 과정이 사실은 지역에서 학교와 간의 협력이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인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사실은 우리가 자유학기제부터 이런 게 전혀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그거에서 자유학기제의 사실은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학점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태영 장학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입에 대해서 과연 대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이거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대입에서는 어떻게 전형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 겁니다. 지금 엄영재 선생님께서 줌으로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계시죠? 의견이 좀 들어오시나요? 네, 지금 의견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아직은 없으세요. 네. 아마도 전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내용들이셔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인데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어느 정도 해주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비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서도 그렇고 백태영 장학사님 그리고 두 분의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하신 점을 또 해소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에서 오신 우리 학부모 회장님, 천혜미 학부모 회장님, 우리 또 여기 오세비 교수님이나 또 백태영 장학사님한테 또 추가적인 질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고교 학점제는 아직 몸으로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라 저도 저희 서산에 가서
조금 더 저희 서산 시의회 가서 조금 더 지원이든 도움이든 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잠깐. 네. 우리 저희 손은영 학부모님, 지금 백태웅 장학사님한테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가요? 장학사님께는 뭐 다 들었고요. 네. 그러면 오세비 그거는 좀 이따가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오세비 교수님한테 이제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오세비 교수님한테 저희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질의를 오세비 교수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앞서서 네. 말씀 죄송한데요. 아까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추가로 그거는 좀 이따가 그렇죠. 그거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태웅 장학사님의 얘기, 학부모님 얘기, 그리고 오명철 선생님의 미래사 역할 그러는데 오세비 교수님의 이제 발제를 들었습니다. 오세비 교수님의 발제를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오세비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이 대학을 대학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진시의 특성화된 학점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준 것 말고 또 당진시만의 특성화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원을 있는데도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또 아까 궁금해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보면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 논의돼야 될 과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의 답이 다 수봉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우리가 활용해야 될 방안을 이 과제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로 45페이지입니다. 우선 아까 학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식이 부족하다,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서울 경기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4페이지 2번을 보면요. 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장학사님께서 이제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문을 내셨다고 오늘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처음에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첫 스타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장학사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퇴근 후에 가셔서 설명회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0분씩, 5분씩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저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매주 가서 열정적으로 하시나 그 정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많이 애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설명회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게 되고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선택 과목이나 폐강 부분, 그다음 비인기 과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 보면 공동교육과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 두 가지로서 이렇게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수업을 저도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 어떤 비인기 과목이라든지 소수의 과목들도 같이 우리 지역이 아니면 다른 옆에 지역까지 합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들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그 공강 시간 말씀하셨고요. 진로 결정을 아직 14, 15, 16세에 우리 청소년들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떡하냐? 자기주도학습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 부분 굉장히 고민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한하는 것이 아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자유학기제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아이들 시험 없이 지나가는 1년이 아닌 이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가 아니라 중학교에서부터 이게 연계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미리 선행 학습이나 선행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고등학교 가면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1학년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업 방식이나 공부 방식, 그다음 분위기를 어떤 진로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진로 성숙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진로 체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 밖이나 우리 엄영철 선생님께서 하시는 학교 밖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아니면 검사를 받던 심리 테스트, 기타 적성 검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좀 미리미리 알아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세상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발맞춰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제가 추후 논의 과제에서 보면 아까 홍보 전략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당진시의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준비되는 상황 지금 오늘 장학사님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당진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희망도 보이고 너무 애쓰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아까 강사 확보 예를 들어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강사가 지금 확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과목을 일단은 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강사를 한 분을 뽑아서 학교마다 이렇게 마치 대학에서 보면 시간 강사의 개념으로 학교마다 월요일은 A학교, B학교, 수요일은 B학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하는 강사를 수급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차 이렇게 선도학교, 연구학교 해나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진 지역조사에서 저는 협력체가 반드시 이게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더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온 지역에서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고교학점, 아까 대학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는 가산점 제도라든지 예를 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아까 고등학교에서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연구 선도학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공 사례들을 협업이나 기타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그 PPT에 보면 제가 여기다가 추후 논의 앞쪽에 보면은 성공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이런 조사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의까지 미리 다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공동교육 과정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학교 간, 지역 간,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학점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엄영철 선생님께서 지금 줌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난 지리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낯설고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힘들지 않냐, 체감이 힘들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토론의 시간이 지금 맞춰져 왔는데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는 것 부분. 손원영 학부모님, 나는 이것만큼은 마지막으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발언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학교 밖 마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뭐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 강사, 뭐 기간제 강사조차, 교사조차도 구하기 힘든 시대이고 이게 고교학점제는 평가가 따르잖아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강사 구하기가 실질적으로 아까 뭐 참 교육 공동교육과정 네.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해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의견도 저희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근데 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사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이 따로 있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예, 오세비 교수님한테 질의해 주신 거죠? 예. 그럼 오세비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다들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강사 수급 문제. 근데 아까 저희 장학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자원을 좀 유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사분들도 굉장히 지금 번아웃 때에 계세요. 혼자서 모든 고교학점제에 대한 업무를 맡으시고 혼자서 매일매일 야근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도 과목만 늘리라고 하고 본인이 맡은 과목이 막 5과목, 6과목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의 벽이 또 굉장히 좀 두텁고 높고 어렵습니다. 아까 엄영철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에 대한 인정. 물론 교사분들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맞는데요. 이제 기간제 교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차별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심지어는 아까 그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조차도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교사분들이 그걸 반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은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교육이라든지 대학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그 과목들에 대한 관심들도 높거든요. 그럼 연계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문을 잘 열지 않는 어떤 그런 조사 결과들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기사를 보고서 저는 사회복지학과 박사니까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면 고교학제도를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에 좀 많이 좀 부딪히는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 정도도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강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쉬울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저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사실은 윈윈하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조금 덜 힘드시게 그리고 이제는 문호를 좀 개방하시고 좀 받아들이시는 어떤 그런 오픈되는 마인드로 함께 우리는 포커싱을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에게 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우리가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5시 45분입니다. 예, 정해진 시간은 15분이 남았는데요. 지금 총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행 교원으로서 교원의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교원의 숫자로서 또 양적인 숫자로서 과연 고교학점제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의 자원을 얼마나 발굴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지점에서 과연 한 2, 3년 내로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하고 학교가 민간 협력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의 영역에서 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보조적인 쪽이고 같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추천을 함에 있어서 과연 학생들은 그런 역량을 충분하게 추천할 만한 자율성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교고 교사인데, 교사들이 이것까지 다 그 많은 행정 업무 중에서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당진처럼 이 소도시에서 지역 격차 해소, 가뜩이나 교육의 격차에서 우리가 불평등을 얘기하고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고교학점제가 적당한 방법인가? 이게 과연 고교학점제를 인해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고, 지자체에서 이런 소멸되어 가는, 우리 당진은 소멸이 아니지만 아직 그런 염려는 없지만 작은 지역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혁신입니다. 이거는 혁신적인 사업이고 추진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모든 기반이 바람직하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교육의 혁신을 과연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우리가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한 거는 결국은 학생 중심, 진로 중심, 성장 중심이라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혁신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존의 행정, 기존의 고착화된 교육 행정이나 당진시 행정, 지자체 행정에서 이걸 얼마나 유연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지금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역 간의 격차를 내가 또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아이가 요즘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또 엄마의 문화 수집력, 그리고 다양한 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같이 맞벌이 부가 많고 또 핵가족이 많고 또 하나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과연 더 신경 쓰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은 더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기존에서는 학교가 다 알아서, 교육 정책이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 부모가 뒤에서 배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평등을 요하고 형평성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보루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의 논리에서 자본이 그만큼 대물림되고 노동의 속도가 자본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잘 정착이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었고, 이 토론회가 많은 정보를 주지는 못합니다. 제한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공론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시행이 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중간 점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교학점제에서 공론화의 이 과정이 사실은 저도 공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왜? 저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거를 하고, 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몫은 학부모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좀 안건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엄영철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몇 가지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지금 김영란님께서 그 고교학점제가 벌써 고민해야 될 때냐, 정말 몇 년 남았는데 이제 다가온 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박영진님께서 아까 그 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살짝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종종 그 교육에 관련돼서는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들을 종종 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봐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 하시면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진짜로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교육부처나 이런 데서 그렇게 부하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런 부하로부터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고요. 또 이은미님께서는 중1 아이를 둔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계속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들으시긴 하시는데 와닿지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지 않은 그런 정책이길 바라본다고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얘기를 꼭 답변은 지금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어서 저도 하나 그 의견 하나 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명철 선생님께서 한번 마지막 네네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가장 그 의미 있는 일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의견을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더해서 공유하고 서로 협업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국방부의 그 북 온 디맨드라고 해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책으로 만드는 것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납품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는 우리가 흔히들 교재가 이렇게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는데, 장병들은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까 809개 정도가 교과 과정이 만들어진다 이런 그 언급도 있었는데요. 장병들이 군 복무 시간에 수많은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이런 도구, 책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원하는 것을 계속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도 얼마든지 손으로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어쩌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아날로그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은 것을 자료를 제공해주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도 중요하지만은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풍부하게 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제가 이것을 할 때 장애인들은 어떡할까, 시각장애인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PDF 기반의 점자를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개발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취약계층에도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청소년들 하면은 어딜 쓸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인기 있는 과목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과목인데 인원수가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막 20명, 30명 아니면 뭐 100명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 듣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확대해서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어떤 그 컨텐츠나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는 K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용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영향을 집중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저는 7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굉장히 많은 질의와 질문이 쏟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미처 그리고 다 얘기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2시간도 사실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시간은 지키게 됐지만은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백태웅 장학사님하고 오세비 교수님의 정리 발언을 듣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백태웅 장학사님, 지금 좀 더 할 말이 내가 지금 한 3분을 주겠습니다. 3분을 주고 2분은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비 교수님께서는 이미 정리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태웅 장학사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저 백재흠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우리 최현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련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개선 사항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에서의 어떤 교육재정 지원이나 그리고 이 당진시에는 호서대 산업융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신성대학교도 있고요, 세안대학교도 있고 폴리텍대학 홍성 캠퍼스랑도 당진시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업무 협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학교 밖 학점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 기반이 저는 충분히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민관학이 같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통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당진시 관내 아이들은 정말 그 전국의 어떤 지자체 아이들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겨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교육의 형평성이 깨진다면 저희에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당진시나 충남도 교육청 그리고 민간 학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해서 고민을 많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행에 있어서 또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새로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고 기반 추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2의 토론, 제3의 공론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정말 번개불에 콩 부어 먹었습니다. 오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정도 이 정도면 공론화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좀 보답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손은영 학부모님, 백재훈 장학사님, 오세비 교수님, 엄영철 선생님, 또 서산에서 오신 우리 학부모 회장님, 서남초 학부모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김준호 평생학습 과장님, 저희 평생학습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그만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